4월의 아침은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밤사이 내린 봄비가 골목을 씻어놓았고 창틀 너머로는 막 피어난 벚꽃 가지가 젖은 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꽃잎들이 빗물을 털어내듯 몸을 떨 때마다 꽃송이 하나둘이 느릿하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세상이 분홍빛으로 물드는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부엌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주방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봄바람이 싱크대 위 물기를 서서히 말리고 있었지요. 시계는 오전 5시 반을 조금 넘기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늘 그렇듯 일찍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불을 걷고 슬리퍼를 찾아 신고 불을 켜기도 전에 밥솥 뚜껑을 열어 쌀을 씻는 일.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데우는 일은 이제는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하는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밥솥에서 뽀얀 김이 올라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된장국이 냄비 안에서 천천히 끓기 시작합니다. 부엌은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정숙은 잠시 멈춰 서서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 꺼진 소파, 가지런히 놓인 신문, 어젯밤 남편이 벗어놓은 양말이 소파 옆에 아직도 그대로였습니다. 뒤꿈치 쪽이 조금 헤어진 양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사서 준 기억도 없는 양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양말을 집어들었습니다. 조용히 세탁기 속으로 넣었지요. 그녀의 하루는 늘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치우고 그냥 하는 것. 남편 박성진과 결혼한 지 35년. 그 시간은 길고도 무겁게 쌓여 있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이렇게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숙은 조금 달랐습니다. 말수가 적으면서도 마음속에는 단단한 자존심이 있었지요. 무언가를 참을 때도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그 마음은 조금씩 접히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모시는 일, 두 아이를 키우는 일, 남편의 사업이 흔들릴 때마다 옆에서 말없이 버텨내는 일. 그녀의 삶은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정숙은 스스로를 조금씩 잊어갔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성진은 느릿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세수를 했는지 뺨이 약간 붉었고 머리는 빗질이 덜 된 채였습니다. 말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이미 준비해둔 밥과 국을 내놓았습니다. 식사하세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성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신문을 펼치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대화는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이야기라도 나누던 때가 있었지요. 아이가 어제 뭐라고 했더라, 동네에 새 가게가 생겼더라,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말 대신 익숙함이 자리 잡았고 익숙함은 곧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침묵이 언제부터였는지 정숙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성진은 국을 한 숟갈 뜨며 말했습니다. 오늘 늦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시간에 들어오는지, 밥은 먹고 오는지, 몸은 괜찮은지.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묻는 일 자체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묻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대답을 듣는 것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정숙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딸 혜진이는 결혼해 부산에서 살고 있었고 아들 민준이는 아직 미혼으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명절이 아니면 얼굴 보기 힘든 날들이 이어졌으니까요.
전화 한 통도 먼저 하기 어려울 만큼 바쁘다는 말이 이해가 되면서도 가끔은 가슴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잘 지내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부모는 뒤로 물러나는 거지요. 그 말은 위로이기도 했고 어쩌면 스스로를 달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전 정숙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4월의 골목은 밝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노란 개나리가 막 마지막 꽃잎을 털어내고 있었고 그 옆으로 흰 목련이 풍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봄은 분명히 와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공기 속을 걸으면서도 정숙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동네 마트는 늘 비슷한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들, 비슷한 표정들. 카트를 밀며 채소 코너를 돌아다니다가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웃습니다. 말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서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녀는 채소를 고르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옆에서 두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황혼 이혼도 많다더라. 정숙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살겠다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대. 그래도 용기 있지, 난 못해. 정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팔을 집어들고 카트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황혼 이혼. 그녀는 그 단어를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자주 들리는 이야기였지요. 통계상 황혼 이혼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걸음을 조금 늦췄습니다. 햇빛이 골목 안쪽까지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담장 아래 화단에는 분홍 진달래가 소복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꽃향기가 은은하게 번졌습니다. 정숙은 잠깐 그 자리에 서서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답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낯선 구두가 보였습니다. 여성용 구두였습니다. 굽이 적당히 있고 앞코가 뾰족한 정숙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50이 좀 안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얼굴은 화장기가 적었습니다. 정숙은 그 장면을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왔어? 그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들켜버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가슴 어딘가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오래된 무엇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숙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진이 대신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하자. 그 말은 이미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천천히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비닐이 구겨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정숙의 평범했던 하루는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일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랫동안 참고 살아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도.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가만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도 조용한 낙화였습니다. 꽃이 지는 것처럼 무언가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계절의 일이었습니다.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빛은 거실 안의 무게를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남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눈빛이었습니다. 성진은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목에 무언가가 걸린 사람처럼 헛기침을 했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얘기 좀 해야겠다.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늦은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세요. 짧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낯선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정숙은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민정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정숙의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낯설어야 할 이름인데 어딘가 익숙한 기분이 스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성진의 휴대폰 화면에 잠깐 보였던 이름. 그때 물었더니 성진이 가볍게 넘겼습니다. 회사 후배라고. 정숙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성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정숙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됐어. 그 말이 이어졌을 때 정숙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몇 년. 그 시간의 무게가 그녀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몇 년이라면 아이들이 자주 오던 때도, 명절을 같이 쇠던 때도, 함께 여행을 가던 때도 이 일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성진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대답을 미루는 듯 했습니다. 그때 민정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그냥 일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오신 건가요? 성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리하려고. 정숙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리. 그 단어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35년의 시간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말이었습니다. 35년이라면 26에 시작해서 61가 된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이었습니다. 정숙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정리를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성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각자 사는 게 맞을 것 같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숙은 웃었습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금방 사라졌습니다. 이 나이에요? 그녀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기른 세월,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던 세월, 남편 사업이 흔들릴 때 꾹 다물고 버텨낸 세월이 그 짧은 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성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애들은요? 정숙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성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컸잖아. 그 대답은 너무 쉽게 들렸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해온 말처럼 술술 나왔습니다. 정숙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다 컸으면 부모 없어도 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단단해졌습니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짧고 분명했습니다. 민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정숙은 다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은요? 그 질문에 성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순간 대화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정의 문제에서 현실의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성진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정리해서 나누면 되지.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생각하셨어요? 그 질문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성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집은 팔고. 정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누구 명의죠? 공동 명의야. 정숙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처음 살 때 기억하세요? 성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사업 망하고 빚 정리하느라.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친정 돈 가져다 쓴 거.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당신 체면 깎일까봐. 아이들 상처받을까봐. 짧은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쌓여있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노후를 위해 모아두신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가져가면서 정숙은 어머니에게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필요하다고 급하다고만 했습니다. 나중에 돌려드리겠다 했지만 어머니는 그냥 써라 라고만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오래 가슴에 남았는지 성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까지 꺼낼 필요는 없잖아.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3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정숙은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애들한테는 말하셨어요. 성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할게요. 그 말에 성진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굳이. 정숙이 말을 막았습니다. 내 자식들이니까.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한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정숙은 아이들을 자신의 편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정숙이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또렷한 시선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물컵을 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편에 심어놓은 철쭉이 막 꽃봉오리를 터뜨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붉고 화사한 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날 저녁 정숙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나가고 없었습니다. 민정도 함께였습니다.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밥 한 그릇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인지 목이 막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밥을 씹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 질문은 스스로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말을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끝내지 않겠다고. 단순히 떠밀리듯 정리되는 삶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정숙은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신호가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엄마. 정숙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 그 말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은 이미 무언가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버지 얘기다.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준이와 딸 혜진이가 모두 집으로 왔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혜진이는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있었지만 누구도 쉽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먼저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 질문은 짧았지만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서 하얗게 손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리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때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참고 사시면 안 돼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이 천천히 딸에게 향했습니다. 참고. 그녀는 되물었습니다. 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 나이에 굳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정숙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이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금방 읽었고 언제나 조용히 맞춰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아들이 말을 보탰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나누면 복잡해져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그는 현실적인 문제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살면 더 힘들잖아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냐?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은 거냐? 그 질문은 아이들이 아닌 자신의 삶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생각해야죠. 그 말은 결국 자식 입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마음 어딘가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남편과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식들과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미로서 살아온 35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밤을 새웠고 시험을 앞두면 더 긴장했고 취직이 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바쳤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아이들이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따져보자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그것이 맞는 말이라서 더 쓸쓸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 먹자. 그녀의 말은 평소와 같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어딘가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 이 공간, 수십 년을 살아온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웃고 울던 곳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던 곳이 바로 저기였고 혜진이가 대학 합격 발표를 받고 소리를 지르던 곳도 이 거실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성진이 다시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얘기 좀 하자.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정숙은 마주 앉았습니다. 애들한테 들었다. 성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정숙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크게 만들지 말자.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계산된 말이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뭘 크게 만든다는 거지? 성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정리하자고. 정숙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조용히, 정리. 또 그 말이었습니다. 조건은 생각해봤어. 성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집 팔고 반 나누고.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애들한테는 따로. 정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애들한테? 성진이 멈칫했습니다. 조금씩 주면 되지. 정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당신 이미 애들이랑 얘기했지. 성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나 모르게. 성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상담은 해봤어. 그 순간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상담. 이미 법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혼자서. 그녀 몰래. 아이들도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이들이 조용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야? 성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더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랍 안에서 낡은 통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그것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몰래 모아두었던 돈이 들어있던 계좌였습니다. 남편 모르게, 아이들 모르게 반찬값 아끼고 교통비 아끼며 한 달에 조금씩 넣어두었던 돈이었습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언제 쓸지는 몰랐지만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작은 금액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주 작지만 자신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창문 너머로 봄밤의 바람이 조용히 불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숙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그녀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4월 중순의 햇살이 창문으로 깊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없었지만 그 자리에 연두색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꽃이 지고 나면 비로소 잎이 나는 것처럼 무언가가 끝나고 나서야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정숙은 그 아침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정숙은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습니다. 한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른 아침이었습니다. 늘 먼저 남편을 생각하며 움직이던 몸이 오늘은 멈춰 있었습니다. 밥솥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국을 끓여야 한다는 의무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낯설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텅 빈 느낌이 아니라 어딘가 비워진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것이 빠져나가고 난 자리. 정숙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할아버지가 천천히 산책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두려움이었고 동시에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정숙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오래 입지 않던 봄 코트를 꺼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코트였습니다. 거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늘어난 얼굴.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제법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단단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길가에는 라일락이 막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향기가 살며시 따라왔습니다. 정숙이 향한 곳은 동네 주민센터였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들어갔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분주했습니다. 상담 창구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받아 쥐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 자리가 조금 덜 외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번호가 불렸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그 질문 앞에서 정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요. 그 말을 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비로소 이것이 현실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듯 차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요즘 많이들 오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하나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 이야기, 재산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말을 하면서 그녀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말로 꺼내보니 비로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 직원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셔도 됩니다.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발걸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여전히 무겁지만 방향이 생긴 걸음이었습니다. 라일락 향기가 여전히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살면서 이 꽃 향기를 이렇게 천천히 맡아본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아들 민준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집이 아닌 밖에서였습니다. 동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봄볕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요. 정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급한 거 아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정숙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계산이 빠른 아이였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싫어했고 항상 결과를 먼저 따졌습니다. 그 성격이 직장에서는 도움이 되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엄마의 마음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너는 엄마가 어떻게 사는 게 좋겠냐?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게 살려고 한다. 아들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혼자 힘들잖아요. 정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혼자였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겁게 남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선택할 거다.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정숙이 더 이상 설득당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도 그것을 느꼈는지 집으로 가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딸 혜진이가 찾아왔습니다. 딸은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숙은 잠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나 엄마 마음 생각 못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 생각을 제대로 못했어. 정숙은 천천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뭐든 도울게. 그 말은 늦었지만 분명한 지지였습니다. 정숙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맙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봄바람이 불었고 창문 너머로 작은 새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참 잘 살았어. 우리 키운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정숙은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의 시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상담을 받고 자신의 재산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법원 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도 처음에는 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고 나면 사람들은 친절했고 절차는 생각보다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생각보다 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성진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짐을 거의 다 옮긴 상태였습니다. 거실은 이미 썰렁했습니다. 성진이 쓰던 책장이 빠진 자리에는 흰 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 정숙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성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생각해봤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그 말은 짧았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함께했던 사람. 젊을 때는 다정했던 사람.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멀어져 버린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늦었다. 성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정리는 해야지.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했어. 정숙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됐다. 미안하다는 말 못했던 것도. 그녀는 잠시 눈을 내려깔았습니다. 나도 잘못한 게 있겠지. 말 안 한 것도 잘못이고, 속으로만 사귄 것도 잘못이고. 성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너무 많이 지났어.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두 사람은 한동안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봄밤의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잘해줘요. 아이들은 아무 잘못 없으니까. 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나눈 말이었습니다. 35년을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짧은 말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성진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정숙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요.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에 정숙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끝났구나.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딘가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밤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35년 전 처음 이 집에 이사 오던 날 밤에도 저렇게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때는 둘이서 바라봤고 지금은 혼자였지만 하늘은 그때와 같았습니다. 정숙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밤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서늘하지만 따뜻한 4월의 밤바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괜찮다. 작은 말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밥솥도 국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두 사람의 아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것이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류로 정리되었습니다. 집은 정숙이 살기로 했습니다. 대신 일부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직접 결정한 결과였습니다. 정숙은 집안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흔적을 하나씩 치웠습니다. 옷장도 책도 오래된 물건들도 정리했습니다. 버리는 것보다 남기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사진첩을 꺼냈을 때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둘 다 머리카락이 검었고 얼굴이 어렸습니다. 성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혜진이가 아장아장 걷던 사진, 민준이가 초등학교 입학식을 하던 사진, 정숙은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는 좋았지. 작은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덮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분명히 존재했고 그 안에는 진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시간이 지금의 선택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첩을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랍 안에 조용히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보고 싶어할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 혜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같이 장 보러 갈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잠시 웃었습니다. 그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물건을 고르는 손길들, 생선 장수 아저씨의 목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부 파는 할머니가 정숙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정숙은 문득 느꼈습니다. 자신도 다시 이 흐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괜찮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조금 편하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잘됐다, 엄마. 그 말은 짧았지만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아들 민준이도 가끔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깐 앉아있다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엄마, 이 형광등 오래됐다. 내가 갈아줄게요. 부엌 수도꼭지에서 물이 샜는데 아들이 들러서 조용히 고쳐주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시간으로 변한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정숙은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찬을 차렸습니다. 평소에 남편이 싫어해서 잘 안 하던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취나물에 참기름을 넣어 조물조물 무쳤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5월의 바람이었습니다. 4월의 봄바람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짙었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 찾아오는 바람은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있던 무게가 조금씩 흩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시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직 남았지. 그녀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시간.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 짓는 처음의 미소였습니다. 마당에서 장미 한 송이가 이제 막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늦은 봄의 장미였습니다. 정숙은 그 꽃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꽃은 때를 기다립니다. 차갑고 긴 겨울을 버티고 봄비를 맞고 봄볕을 받으면서 천천히 피어납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어날 때는 환하게 핍니다. 정숙은 그 꽃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꽃처럼 늦게 핀 것이라고. 늦었다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향해 조용히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정숙의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봄날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